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저는 혼자서 작은 앙금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딸아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시가나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저도 전 남편과 그 시가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전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하지만 저를 괴롭힌 전 남편과 시가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그 솜씨는 없지만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엄마와 쭉 둘이서만 살았습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딸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온갖 허들의 일을 전전하셨죠. 간병인, 시장, 생선장사, 고깃집 홀서빙 등등 험한 일을 참 많이들 하셨네요. 덕분에 전 부족한 것 없이 잘 자랐습니다. 물론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배 한 번 굶은 적이 없고요. 학창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다행히 머리가 나쁘지 않아서 원하던 대학에도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하늘로 먼저 떠난 아버지에게도 이제야 면목이 선다면서요. 그런 엄마를 끌어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좋은 회사 취직해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아이고 말만으로도 장하다. 우리 딸 다 컸네. 다 컸어. 그렇게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이름을 알만한 중견기업에 합격했을 때까지도 저는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30을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모든 게 달라졌죠. 바로 결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요즘에야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가 나이 30을 넘기면 노처녀 소리를 들었거든요. 엄마는 노처녀 주제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은 딸 때문에 늘 속을 끓였습니다. 급기야 나중엔 혹시 남자한테 관심이 없냐 여자를 좋아하는 거냐 묻기까지 하셨죠. 아니라고 100번은 말한 뒤에야 의심을 거두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남자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 짝사랑도 해봤고 엄마 모르게 연애도 몇 번 해봤죠. 그런데 남자분은 눈이 없는 건지 만나는 족족 이상한 놈들만 걸리더라고요. 사귄 지 하루 만에 모텔을 가려던 놈, 월급이 밀린다며 돈을 빌려달라던 놈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 양다리를 걸치던 놈까지. 나중에 남자 만나는 게 무서워서 누가 소개해준다고 해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런 사정을 모르는 엄마는 허구한 날 저를 닥달했습니다. 나중에 맞선을 보라면서 저 몰래 덜컥 결혼정보회사까지 가입하셨죠? 뒤늦게 그걸 알고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글쎄 수수료를 떼더라고요. 그 돈이 아깝기도 하고 결혼정보회사면 그래도 신상정보를 다 까고 만나는 거니까 조금은 믿을 만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맞선이라는 걸 보게 됐죠. 이상하게 소개팅보다 더 긴장되더라고요. 아마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더 진지한 만남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약속 장소였던 호텔 1층 커피숍에 도착하니 상대방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혹시 기다리게 할까 봐요. 박천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45도 각도로 인사한 뒤 제 의자까지 빼줬습니다. 매너가 참 좋더라고요.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얼굴은 그냥 그랬지만 키가 좀 작았죠. 그래도 실망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집안이 좋거나 예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의 외모나 조건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남자는 알고 보니 맞선 경험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부끄럽지만 나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서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켰어요. 덕분에 매주 주말마다 계속 맞선만 보고 있습니다. 어머, 저도 엄마가 몰래 가입한 건데 부모님들은 다 똑같나 봐요. 어떻게든 자식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거, 언제는 평생 같이 살자더니 나이 30이 넘어가니까 언제 시집가냐고 애물단지 취급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대체 언제까지 아들 밥을 차려줘야 하는 거냐고 구박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여서 밖에서 먹고 들어가요. 낯선이라고 해서 딱딱한 대화만 오고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인근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나올 때쯤 애프터 신청을 하더군요. 그동안 맞선을 숱하게 봤지만 선영 씨처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다음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한 편 보지 않을래요? 태어난 척 얘기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쑥맥같이 순진한 모습을 보니 뒤에서 딴짓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바로 좋다고 했고요. 그 뒤로 주말마다 꾸준히 남자를 만났습니다. 딱히 사귀자고 누가 먼저 고백한 것도 아닌데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맞선으로 만난 사이니까요. 양가에선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바랬죠. 엄마는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 듬직하고 성실한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가에서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죠. 다 좋은데 아무래도 편모 과정에서 자란 게 걸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아들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저 선영이도 놓치면 이젠 진짜 장가 못 가요. 한 소리 했더니 바로 저를 허락하셨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서로의 직장에서 중간 지점이 있는 곳에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집값이 꽤 비싼 지역이라서 어느 정도 대출을 껴야 했죠. 같이 갚아나가는 거니 남편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니었지만 시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남편 지분이 더 크니 제가 혼수며 예단이며 더 신경 쓰길 바라셨죠.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이니 어느 정도 욕심 부리는 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혼수도 대부분 최고급품으로 마쳤고요.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이불 세트와 한복, 양복 그리고 친척들의 옷이며 수저 세트까지 모두 준비해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그래도 기왕하는 결혼씨가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좀처럼 제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아들을 제게 뺏긴 기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뭘 하든 정이 안 간다면서 농담처럼 말씀하시는데 전 바보같이 하하 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부르기는 또 어찌나 자주 부르시는지 저는 주말마다 심지어 평일에도 가끔 회사가 일찍 끝나는 날이면 시가로 가야 했습니다. 복날이니 같이 달기나 먹자 남편이 좋아하는 조개가 선물로 들어왔다. 이유도 참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나중엔 시가에서 저녁을 먹는 게 당연한 일이 됐죠. 눈치 없는 남편은 우리 집 가서 밥 먹으면 따로 저녁상 안 차려도 되고 식비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니야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물론 본인이야 그랬겠죠. 가면 시어머니가 왕자님처럼 떠받들어 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시가에 가며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주방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뒷정리를 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했죠. 불편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니 제대로 먹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의 가시 박힌 말들이었습니다.
세아아, 너는 어째 볼수록 살이 찌는 것 같다. 우리 아들은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말라가는데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야?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서 피곤하니까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원래 아침 안 먹잖아요. 원래 안 먹는 게 어딨어? 차려주면 다 먹지. 날이 나와서 말인데 너 회사 꼭 다녀야 하니? 별 대단하지도 않은 회사면서 차라리 그냥 그만두고 내 죄에나 집중해. 애도 얼른 가져야지. 남편도 은근히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다행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도 낳을 수 있었죠. 손주를 안겨드리면 시어머니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제 헛된 기대에 불과했습니다. 고추 달린 놈으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기집애를 얻다 써먹어 하면서 실망하셨죠. 둘째는 꼭 아들이어야 한다면서 압박을 주신 건 덤이었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도 해봤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어머니는 그냥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하고 말더군요. 더 얘기해봤자 부부싸움만 잦아져서 결국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참 효자였습니다. 시아버지 환갑 때는 호텔을 빌려 환갑잔치를 열어드렸고요. 그것도 모자라 따로 집에서 환갑상을 대여해 차려주고 어머님과 같이 일본으로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렸네요. 금액을 다 정산하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남편이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홀로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죠. 덕분에 아이 앞으로 들어뒀던 적금도 깼고요. 한동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듬해 찾아온 시어머니의 환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호화로운 환갑잔치를 바라시더군요. 그때 너희 아버지 잔치했던 호텔은 음식이 좀 별로더라. 내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거기로 하자. 여행은 작년에 일본이었으니까 올해는 유럽 어떠니?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호강하게 생겼네. 전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넙죽 알겠다고 하더군요. 집에 돌아와 정말 오랜만에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거기서 알겠다고 하면 어떡해? 작년에 아버님 환갑 챙겨드리느라 모아둔 돈 다 쓴 거 알잖아. 돈이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지? 거기서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돈을 어떻게 마련해? 빚이라도 지자는 거야? 돈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환갑이잖아. 어르신들 환갑은 성대하게 치르면 치를수록 오래 산다는 말도 있잖아. 정도라는 게 있잖아. 어머님이 알아보셨다는 그 한옥집 하루 대관료만 얼마인 줄 알아? 거기에 유럽 여행이라니 돈 1,000만 원으로도 부족하다고. 어차피 내 돈 쓰는 거잖아. 내가 벌어서 내 부모한테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남편의 말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본인 돈을 본인 부모한테 쓰는 거라니 제가 누구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며 애 보고 있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곧 본인 잘못을 깨달았는지 바로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그래도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있는데 어머니만 대충 할 수가 없잖아. 저렇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번에 제대로 챙겨드리고 생색 좀 내면 당신한테도 마음을 좀 여시지 않겠어. 난 어머니하고 당신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알겠다고 한 것도 있다고.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저도 뭐라고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의 환갑잔치는 시아버지 때보다 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다행히 유럽 여행 대신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셔서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었네요. 물론 그래도 남편 명의로 빚은 잔뜩 져야 했지만요.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자연스레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다 그렇겠지만 시가해하는 것만큼 친정을 챙길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 생일이나 명절 때 용돈 보내드리는 것 외엔 뭐 하나 챙겨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용돈도 저희 엄마는 혼자라는 이유로 시가보다 더 적게 드렸죠. 어쩌다 회사나 지인 통해 홍삼이니 뭐니 좋은 선물이 들어와도 죄다 시부모님 차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시가가 저희 집에서 더 가깝고 명절에도 먼저 들리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같이 공개했지만 따지기엔 모호하더군요. 그래서 혼자 속상한 마음을 삼키다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결국 남편에게 제대로 빈정상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엄마의 재혼이었죠. 엄마가 그동안 만나는 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과 살림을 합칠 생각은 없어 보여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어렵게 재혼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분한테 프로포즈를 받았다고요. 너만 괜찮으면 엄마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혹시 너 시가해서 안 좋게 보려나? 딸 가진 부모는 죄인이라고 시집 보낸 뒤에도 사돈된 눈치를 봐야 하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죠. 아니 요즘 세상에 그게 뭐 어때서 엄마만 좋으면 하는 거지? 근데 괜찮은 분은 맞아? 그럼 엄마, 남자 보는 눈 하나는 귀가 막힌 거 잊었니? 너희 아빠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참 다정하고 착해? 너도 보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말이 나온 김에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래? 그분도 널 궁금해하거든. 박서방도 오라 하고. 저는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어련히 엄마가 잘 골랐겠지 싶으면서도 딸 입장에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바로 엄마의 재혼 소식을 전했죠.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는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장모님 곧 60 아니야?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하신다고? 사람들 시선은 생각도 안 하시나? 설마 우리 엄마를 욕하는 거야?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직 59이야? 100세 시대 그 나이면 아직 앞길 창창한 청년이라고. 그리고 설사 여든에 재혼한들 그게 뭐 어때서. 나이 먹으면 사랑도 못해? 누가 사랑하지 말래? 결혼까지 굳이 해야 하나 이거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뒤에서 다 흉본다고. 늙어서 주책 맞다고. 자식들 입장도 생각해줘야지. 쪽팔리잖아.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쪽팔리다 이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아무튼 난 그 식사 자리에 낄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하나밖에 없는 사이 체면도 생각 좀 해주셔야지. 지난번 엄마 생신 때도 당신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잖아. 그게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같이 가면 안 돼? 난 매일 김장이다 뭐다 허구한 날씨가 커서 뺑이치고 안부 전화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나 하는 거에 반해 반만큼이라도 좀 해줘. 며느리랑 사이랑 같아? 그리고 일이 너무 바쁜데 어떡해? 오늘도 간신히 눈치 보다가 퇴근한 거라고.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오자마자 바가지나 긁고. 남편은 그대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먼저 휙 들어가 버렸죠. 그 무심한 태도에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남자랑 결혼한 건지 스스로에게 화가 났죠. 결국 저는 혼자 친정으로 가서 엄마와 새아버지 되실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남편은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뺐다고 했죠. 다행히 두 분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박서방 바쁜 거야 내가 잘 알지? 너라도 이렇게 왔으니까 됐다. 집에 가서도 괜히 박서방한테 미운 소리 하지 말고 엄마는 그 와중에도 제가 남편에게 한 소리 할 것을 걱정하더군요. 그 모습에 속이 상한 것도 잠시 새아버지 되실 분이 엄마를 챙겨주는 걸 보니 기분이 차차 나아졌습니다. 소고기도 한 입 크기로 잘라 패놔주시고 물이며 티슈며 손만 뻗으면 데려가는 게 마치 공주님 대하듯 챙겨주더라고요. 엄마가 민망해할 정도였죠. 엄마의 말처럼 확실히 다정하고 좋은 분 같았습니다. 공무원으로 꾸준히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죠.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있네. 오키 씨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말고 그때까지도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어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희 엄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한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남은 인생 한 집에서 오순도순 의지하며 잘 살 테니 걱정 말게. 요즘은 오키 씨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서 큰일이야. 아유 당신도 참 남사스럽게 그런 말을 내 앞에서 뭐 하러 해요. 늘 강하게만 보였던 엄마가 그분 앞에 선 수줍은 소녀처럼 보이더군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남편은 주말을 앞두고 하는 일 없이 소파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 밥도 좀 챙겨주고 같이 놀이터도 다녀오라고 했는데 웬걸요? 배달 음식만 먹이고 하루 종일 만화영화만 보여줬더군요. 이럴 거면 친정엄마 보러 같이 좀 가주지 오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친정엄마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마씩 올리신대? 아 그럼 큰일 나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나 부끄럽다고 난리란 말이야? 그새 시아이까지 얘기한 거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일부러 말한 건 아니야? 어쨌든 몰아서 시간 올리고 살림만 합칠 거래 됐어. 이제 만족해. 남편은 그저의 얼굴이 피더군요. 다행이다. 역시 장모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지. 참 그 재혼한다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래? 공무원 하다. 얼마 전에 퇴직했대. 그럼 연금 꽤나 받겠네. 순간 그 핑계로 엄마 생일이나 명절 때 가끔 주던 용돈까지 끊어버리는 게 아닐까 싶더군요. 저도 모르게. 근데 집에 빚이 좀 있나 봐 매달 그거 갚느라 빠듯하다더라 하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참 못 내면 참 만나려면 좀 돈 많은 남자를 만나지 그 나이에 또 괜히 고생만 하시겠네 하면서 혀를 차더군요. 그냥 무시하려다 문득 남편과 상의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엄마의 결혼 선물이었죠. 듣자 하니 그분이 엄마 집으로 못 만들어와 산다더라고. 살림살이도 그냥 쓰던 거 쓰신대. 그래서 초혼도 아니고 재혼인데 그럴 수 있지? 당신도 가봐서 알겠지만 가구며 가전이며 쟤 다 낡았잖아. 특히 세탁기가 너무 옛날 거야. 탈수도 잘 안 되고 통돌이라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빨래 꺼내기 힘들다고 했거든. 건조기까지 붙어 있는 걸로 새로 사드리면 어떨까? 뭐 우리가 그래도 엄마 결혼하는데 자식 입장에서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지. 근데 돈이 어딨어? 올해도 나 연봉 겨우 3% 올랐다고 돈이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남편은 대번을 거절하더군요.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시가와 친정이 해주던 게 차이 났던 것도 생각이 났고 말이죠.
특히 빚까지 내면서 차려준 시부모님의 환갑잔치가 생각나자 열이 확 오르더군요. 그럼 시부모님 환갑은 왜 그렇게 성대하게 열어준 건데 들어간 돈만 다 따져보니깐 각각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더라. 한 달에 갚는 원금하고 이자만 돈 100만 원이라고 제 말에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인상을 쓰더군요.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환갑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별한 기념일이잖아. 다 늙어서 재혼하는 거하곤 다르지 뭐 다 늙어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만 좀 하자. 어쨌든 난 돈 없으니깐 정세탁기 사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서 해. 근데 내 돈으로는 절대 안 돼. 알았어 전업주부인 제게 따로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있나요? 내 돈으로는 절대 안 된다니 사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죠.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래서 결혼을 해도 계속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죠. 엄마가 결혼하는데 세탁기 하나 사주지 못하는 스스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작 경력이 단절된 거기다 어린 딸까지 딸린 주부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포기 직전에 가까스로 식당 일을 하나 구할 수 있었죠. 바쁜 점심시간에 잠깐 설거지만 하는 알바였는데 딸이 유치원에 있는 동안에 얼른 끝내고 집에 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남편은 못마땅해 하더군요.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밖으로 돈다고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일을 못하게 할까 봐 살림과 육아에 더욱더 신경 썼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아침상을 차리고 딸을 등원시켰고요. 가게에서 퇴근한 뒤엔 바로 딸을 데리고 돌아와 밀린 설거지며 청소를 해치웠죠. 정말 몸이 10개여도 부족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남편 돈을 받아 쓴다는 게 얼마나 더럽고 치사한 일인지 알아버렸으니까요. 저는 식당 일로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마자 앙금 케이크 수업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기술을 배워 내 가게를 차리면 보다 여유롭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라도 남편이 또 초치는 소리를 할까 과학원 다니는 건 비밀로 했죠.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엄마 환갑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해드렸던 것처럼 성당의 잔치를 열어주지 못하더라도 평소 생일보다는 잘 챙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택도 없더군요. 전 고민하다 퇴근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달이 우리 엄마 환갑이더라.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잔치했던 그런 곳 말이야. 괜찮은 데 있는지 찾아볼까? 뭐 그런데 하루 대관료가 얼마인지는 알고 하는 소리야. 싼 곳으로 찾아볼게. 그리고 초대할 친척이며 친구들 많지도 않아 잔치상도 따로 안 빌리고 간단하게 케이크만 하면 되고 저는 나름대로 많이 양보한 거였는데 남편은 대뜸 한숨을 쉬더군요. 아니 요즘 한갑이야. 그냥 넘어가 용돈 좀 더 챙겨드리면 되잖아. 뭐 그냥 넘어가자고. 전 그래도 남편이 양심이 있다면 환갑잔치 정도는 해줄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 때는 환갑잔치 한다고 호텔 예약에 잔치상 예약에 여행까지 돈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신 부모님한테 해드렸던 걸 생각해? 당신 부모님 환갑은 축하받아 마땅한 환갑이고 우리 엄마 환갑은 환갑도 아니야. 시대가 변했잖아. 요즘은 뭐게나 소나 다 환갑 챙기더만. 뭐게나 소나. 야 너네 엄마 환갑 챙겼던 게 고작 2년 전이야. 그때랑 시대가 변하면 뭐 얼마나 변했다고. 그냥 우리 엄마 챙겨주는 건 돈 아깝다고 솔직하게 말해. 야 하늘 같은 남편한테 너 지금 야라고 했냐? 저희의 싸움은 점차 격해졌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편은 주변에 있던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 소리에 자고 있던 딸이 깼는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 얼른 안방으로 달려가 그런 딸을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집 밖을 나가버렸고 말이에요. 딸이 다시 잠든 뒤에야 안심하고 눈물 흘릴 수 있었네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연락드려서 걱정 끼칠 수는 없었죠. 남편은 새벽녘에야 들어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사과는커녕 옆자리에 누워 코골며 자기 바쁘더군요. 한 대 때리고 싶은 걸 꼭 참았네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미 결혼 생활 내내 실망할 대로 실망한 터로 더는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딸 때문에 꾹 참고 살았던 거였죠. 내가 남편 없이 딸을 혼자 잘 키울 수 있을까?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 후 남편과 저는 쭉 냉정 상태였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주 주말 하필이면 시가에서 같이 밥이나 먹자면서 부르더군요. 마침 딸이 미열이 좀 있어서 그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끈질겼습니다.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냐고 병원 갔다 왔으면 그냥 같이 데리고 오라고 하더군요. 망설이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전화기를 빼앗아 들더니만 알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우리 부모님한테 왜 거짓말을 해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는 건데 하면서 성은을 내더라고요. 한 달에 못해도 대여섯 번은 부르시잖아. 그리고 가면 당신이나 밥 먹고 놀지 나는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주방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데 참나 대한민국 여자들 다 그러고 살아.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또 싸우면 딸에게 상처가 될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차를 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가로 향했죠. 아니나 다를까 상다 차려놓은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뭐 하나 제대로 준비돼 있는 게 없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얼른 주방으로 달려가 상을 차렸겠지만 이번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 거실에 앉아 딸과 놀아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가와서 국한 좀 봐줘라 하면서 눈치를 주더군요. 저는 이한테 좀 보라고 하세요. 유진이가 새벽까지 열이 많이 났어서요. 갑자기 어리광쟁이가 됐는지 제가 떨어지기만 해도 오네요. 남편이 정말 이럴 거냐며 저를 노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모른 척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가 저를 찾을 때마다 아이를 핑계로 꼼짝도 하지 않았죠. 결국 시어머니 혼자 저녁상을 다 차렸고요. 그제야 저는 딸과 함께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 생글생글 웃으면서 숟가락을 대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게 여실히 느껴졌죠. 아니나 다를까 밥을 먹는데 시아버지가 됐든 제가 일하는 걸 걸고 넘어지더군요. 요즘 너 식당 설거지 일 계속하고 있는 게냐? 그거 벌면 뭘 얼마나 번다고 애 엄마가 밖으로 도니까 애도 자꾸 아픈 거 아니냐? 평소에 저라면 그냥 죄송하다 하고 말았을 텐데 더는 그렇게 호구처럼 살고 싶지 않더군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일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어째요? 이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힘든데요. 지난번에 어머님, 아버님 환갑잔치 해드렸던 거 빚내서 해드린 거 아시죠? 그 빚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보란듯이 한숨을 푹푹 쉬자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킁킁 헛기침만 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안 이거웠던 걸까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곧 사부인도 한갑인데 잔치며 여행이며 다 해달라고 했다며 그거 해보니까 다 부질없던데 참 욕심도 많으시네. 하긴 그 나이에 새 남자 찾아 시집 가는 거 보면 말 다 했지 뭐 제 욕을 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욕을 하는 건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소리나게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놀란 남편이 제게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미쳤다. 당신 부모 못 배워먹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경우 없는 줄은 몰랐네. 본인들은 자식 며느리 빚까지 치게 하면서 한갑제대로 헤쳐먹고는 누가 누구한테 욕심이 많대 하고 대거리를 했죠. 시어머니는 아니 이게 어디 시부모 앞에서 시어미가 말 좀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상을 엎어버려 하고는 노발 대화를 하더군요. 왜요? 어머니 본인이 힘들게 차린 밥상 제가 엎어버리니깐 화나세요. 저는 그동안 이 집에 와서 밥상을 차려도 수백 번은 더 차렸을 건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새 남자 찾아와 시집간게 왜요? 배 아프세요? 본인은 그럴 능력도 외모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아무나 재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곱게 늙은 사람만 가능하지. 우리 엄마 시어머니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거 알긴 하시죠? 어머님도 나이 먹고 혼자 쓸쓸하게 늙기 싫으면 지금부터라도 관리 좀 하세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어쩌고 첫째 시부모님은 거의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남편도 얼굴이 시뻘개져선 어쩔 줄 몰라 하고요. 한참 씩씩대더니만 한다는 말이 고작 이혼하자는 거더군요. 더는 당신같이 약독한 여자랑은 못 살겠어. 이만 끝내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겁낼 줄 알아? 오히려 내가 바라던 거야? 참나 고작 설거지 알바로 푼돈 좀 번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 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 없으면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유진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냐고 너 같은 놈을 남편의 애 아빠랍시고 데리고 살던 것보다 훨씬 잘 살 수 있겠지. 저는 그대로 딸을 데리고 시아를 낳아버렸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갈 곳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 집도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으니까요. 10몇 년 동안 그 집에서 공짜로 살림해주고 애 낳고 키워주고 제 모든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열심히 일해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고민하던 저는 딸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건 결국 엄마의 품이더라고요. 엄마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와 손녀딸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쩐 일이냐고 묻는 엄마를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죠. 제가 오니까 덩달아 딸도 올 때요. 대체 무슨 일이야? 박서방이랑 싸운 거야? 엄마는 저를 달래주면서 계속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이었으니까요. 그저 엄마 나 이혼할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해주라 한마디만 했죠. 엄마는 한숨만 푹푹 내쉬다 그대로 손녀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혼자 남겨진 책에 새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것 좀 먹어봐라. 단 거 좋아한다면서 새 아버지가 내린 건 초콜릿 과자였습니다. 제가 올 때 어딜 다녀오나 싶었는데 그새 슈퍼에 가서 과자며 초콜릿을 잔뜩 사왔더라고요. 제가 애도 아니고 나이 40이 넘은 아줌마인데 그래도 그런 아이 직업이 영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과자를 먹고 있자니 새아버지가 슬그머니 묻더군요. 남편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고민하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시가에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엄마 환갑 좀 챙겨주려고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치사하게 굴었는지 말이죠. 그러자 새아버지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환갑자 잔치는 걱정하지 말 거라. 내 마누라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시가에서 한 것보다 훨씬 성대하게 하셨구나.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전 새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듭 감사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부모님보다 성대하게 해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끼케야 퇴직한 공무원인데 그래도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새아버지는 제 생각보다 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쁘기로 이름난 한옥고택을 찾았다며 거기서 하자고 하더군요. 거기에 출장 뷔페에 악당까지 눈이 돌아갈 만큼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려는 새아버지를 보니 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 고택을 빌리신 거예요? 거기 엄청 비쌀 것 같은데 하루 빌리는데 얼마래요? 글쎄 다 빌리지 않고 아예 사버려서 모르겠구나. 네. 그 집을 샀다고요? 안 그래도 옥순 씨한테 건물 한 채 해주고 싶었는데 잘 됐지 뭐냐. 새아버지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새아버지는 단순한 퇴직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 대대로 소문난 땅 부잣집이더군요. 제가 조금이나마 모은 돈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새아버지는 됐다고 했습니다. 따로 파티 전문가를 고용해서 엄마 환갑잔치를 척척 준비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겐 그날 남편과 시부모님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한 잔치에 사돈댁을 빠뜨리면 되겠냐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가 식구들에게 엄마의 환갑잔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기어이 환갑잔치를 하는 거야 가면 국수는 한 그릇 먹고 오는 게 끝 아니야? 괜히 엄마 망신시키지 말고 그만둬 하면서 이죽대더군요. 오면 알 거야. 우리 엄마 망신이 될지 자랑거리가 될지 당신 부모도 꼭 데리고 와. 마침내 엄마의 환갑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엄마와 새아버지의 친척들과 지인들을 모두 모신 자리였죠. 사람 수만 100명이 넘었지만 고택 한 채를 통째로 빌린 거라 공간은 충분했습니다. 잔치는 완벽했습니다. 호텔 유명 셰프들이 만든 음식들은 하나같이 맛있었고요. 돈을 1,000만 원 가까이 주고 섭외한 연예인 사회자와 트로트 가수들이 계속해서 흥을 돋았죠. 한 구석에 앉아있던 남편과 시부모님은 눈이 커질 대로 커져서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가수들이 한 명씩 등장할 때마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눈이 돌아가더군요. 저는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를 모시고 그런 시가 식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음식이 입에 좀 맞으세요. 5성급 호텔 셰프 출신들이 만든 건데 다 당신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나 모르게 내가 주는 생활비 꽁쳐둔 거야?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도 않고 바로 돈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 돈을 몰래 훔쳐 쓴 게 아닌지 노발대발하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이 꿈쳐둘 만큼 생활비를 넉넉하게 줬어. 시부모님 환갑잔치 한다고 빚만 잔뜩 내서 계속 내가 식당이란 돈으로 먹고 살았잖아. 그럼 이 잔치는 대체 이 고택 하루 대관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이거 빌린 거 아닌데 우리 엄마 소유 건물이야. 새아버지가 환급 선물로 주셨어? 뭐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님까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새아버지가 옆에서 조용히 환갑 선물은 따로 준비했고 이건 그냥 선물인데 하면서 정정해 주더군요. 그리고는 쇼핑백 하나를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진짜 당신 환갑 선물 열어봐. 우리 딸 것도 같이 준비했으니깐. 엄마는 깜짝 놀라서 쇼핑백을 열어봤습니다. 웨이팅을 해도 사기 힘들다는 1,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2개 들어있더군요. 시어머니가 헉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안사돈이 재혼하신 분이 이렇게 부자이실 줄은 몰랐네요. 아들한테 듣기로는 그냥 퇴직한 공무원이시라고 들었는데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아버지는 공무원이야 뭐 그냥 취미로 한 거고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됩니다. 이 지역 일대 대부분이 다 제 땅이에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돈 자랑을 하셨죠. 저는 범진 씨가 식구들에게 준비해 둬던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죠. 서명란에 찍힌 제 도장을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이혼 얘기 먼저 꺼낸 건 당신이잖아. 그건 당신이랑 말싸움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실수로 그래. 근데 난 훨씬 전부터 당신이랑 이혼 생각하고 있었어. 며느리한테 교양 없이 막말이나 하고 몸통처럼 부려먹는 시부모님의 그걸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돈 번다고 유세 떠는 남편 갈라서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아. 여보 그동안 당신 서운하게 했던 거 알아. 내가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 용서해줘라. 남편은 뒤늦게 제게 사과하더군요. 마음이 풀리긴커녕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일은 당신만 힘들어. 나도 애보랴 살림하랴 지가 가서 허구한 날 밥상 차리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당신은 그게 다 당연한 거고 공짜라고 생각하더라. 그렇게 밖에서 일을 했으면 못해도 달에 몇백은 벌었을 텐데 공짜 파출부 노릇 더는 못해? 아니 안 해. 나도 이제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엄마 챙겨줄 거야. 당신 부모는 앞으로 당신이 알아서 챙겨 그 잘난 환갑 챙겨준다고 진빚 갚느라 한동안 고생 좀 하겠지만 여보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당신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장모님 환갑 잘 챙겨주려고 했어. 여행은 내가 보내드릴게. 앞으로 우리 부모님 댁도 더는 안 가도 돼? 남편의 여원에 가만히 서 있던 시부모님도 부랴부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까지 잡으며 그래 아가 그동안 우리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지 앞으로는 너네 가정에만 신경 쓰거라.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 제발 이 엄마는 이러면 우리가 사돈 부부 볼 낯이 없잖니 하고 설득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다 늙어서 재혼한다고 욕할 땐 언제고 새아버지가 재력가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바로 태도를 바꾸는 시가 식구들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런 제 생각을 읽은 걸까요? 잠자고 있던 새아버지가 조용히 제 손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뗐습니다.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보기 추합니다. 그만하시죠. 그리고 여행은 제가 이미 비행기표 끊어뒀으니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우리 딸 이혼하면 이제 시간도 많을 텐데 다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비행기표 벌써 끊어놨거든요. 1등석으로 그러자 시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엄마 새아버지를 데리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 말은 하지 말자 하고 매달렸지만 무시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엄마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딸 고생하는 걸 몰랐다면서 미안하다며 눈물을 훔치셨죠. 전 그런 엄마를 모시고 새아버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딸이 어려서 유럽이 아니라 동남아로 만족해야 했지만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온 뒤엔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하지 못하겠다면서 버텼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죠. 다행히 그동안 남편이 제게 문자로 폭언을 했던 게 남아있어 손쉽게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새아버지가 준비해준 실력 좋은 변호사 덕분에 딸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인강보라는 게 정말 있는 건지 그 뒤로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삶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면서 시부모님과 의가 상해서 아예 좌연해버렸고요. 혼자 빚 갚느라 허덕이다 새 여자를 만나 재혼했는데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혼당했다고 하더군요. 시부모님도 아들이 주는 용돈이 뚝 끊겨 생활고에 시달린다네요. 센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못된 걸까요?
현재 저는 소원대로 제 기술을 살려 앙금 케이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장사도 꽤나 잘 되고 있고요. 오후엔 바로 퇴근할 수 있어서 딸과 시간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엔 새아버지 소개로 뒤늦게 재혼도 했습니다. 저처럼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를 잘 이해해 준답니다. 우리 딸도 마치 친딸처럼 예뻐해 주고 말이죠.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한 요즘입니다.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우리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엄마와 새아버지도 오래오래 사시는 것 정도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